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아무래도 비교점이 참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좀 소통형으로 이루어지고 싶다는 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청문회 모습인데 이제 기자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습니다. 저 영빈관인데요. 250명 정도 되는 내외신 기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손을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명을 하거나 저기 인상착의를 얘기를 해서 지명을 하는 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즉석으로 묻고 즉석으로 답하는 증문즉답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좀 띄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 지금 인형을 든 기자가 있었어요. 아. 수호랑이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부분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이 인형을 계속 들면서 좀 눈에 띄려고. 예, 잡아달라. 눈앞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기자도 있었고 네. 이제 자기를 호명하지 않았는데 몸부터 일어나는 기자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보라색 옷을 입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질문이 채택됐을 때 저랑 눈 맞춘 거 맞죠? 대통령님 이러면서 본인과의 그런 소통을 그런 그래요. 강조하는 그런 기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수호랑 인형 든 분은 강원도민일보 기자인데 결국 질문했습니까? 그래서? 네, 질문했습니다. 아, 결국 질문했습니까? 네, 전략이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인형 들고 나온 효과가 있었군요. 네. 예. 자, 근데 황성준 의원께서 오늘 저 기자회견 보시면서 굉장히 백악관 스타일이다. 역대 대통령들 한 번도 저렇게 기자들이 손들었는데 호명해서 한 회견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 그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 스타일에는 약간은 못 미친 것 같은데요. 이제 백악관 스타일에 보면은 그 백악관 기자들과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인간적인 컨택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손들고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 기자들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답변하다가 이 질문 의도와 좀 다른 답변하면은 말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데 물론 거기까지는 좀 못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자유롭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 기자 오늘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사람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기자가 조금 이제 눈에 띄던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때 아닌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궁금했던 걸 실제로 물었는데 그게 사실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질문을 한 기자인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 조선비제 박정혁 기자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기사로 표현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사실 이제 저 질문이 그런 건데요.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열성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사와 기자를 약간 소개를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예. 여기에 이름이 한번 오르면 그 기자에게 어떤 댓글 폭탄이라든지 메일 폭탄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기자도 아무래도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열성 지지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건데 저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저 기자는 메일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엽 기자잖아요. 조선비지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엽 이름 석자가.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논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악플이 박 기자를 향해서 악플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어떤 질문에 그런 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신공격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아, 그래요? 자, 우선은 기자 이름 꼭 기억하겠다. 댓글이 무서우면 기사다운 기사를 써라. 그런 기사를 쓸 거면 아예 작가로 전향하라라는 등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보여드린 그 댓글보다 상당히 더 심각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좀 상처가 되는 댓글들 있잖아요. 예. 어떤 본인의 능력이나 기사의 질이 아니고 질문의 질이 아닌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그 사람이 그런 선천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일단 비난을 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뭐 하여튼 비난 댓글이 뭐 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이 박 기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조선비즈 박정엽 뭐 다 이름이 공개됐으니까요. 박정엽 기자의 실수. 기자가 비판하고 정치인은 비판만 당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대 바뀐 걸 좀 아세요, 박 기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 이 논란. 물론 이제 기자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물론 받아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악플의 문제가 비판이냐는 문제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번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질문해라. 또 자유롭게 질문해봤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 저런 악플을 달린 거 한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본인들은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로서 득을 준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열광적인 지지층들은 뭉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서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비판과 악플이라는 것은 좀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치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과 세력의 싸움인 경우가 있는데 기자의 경우에는 그냥 개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개인을 갖다가 그야말로 때로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형태. 이것은 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말 하다가 저도 이제 악플 달릴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이런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자 여러분들 너무 그런 뭐 댓글 같은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뭐 일단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신년사를 기자들 질문 받기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화두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뭐 일단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뭐 종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 제가 예. 뽑아왔는데 이게 신년사 그 연설문만 A4 용지로 19장이 되는 분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발표했는데 뭐 본인 첫 번째 뭐 문단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로 이번 정부 탄생됐으니까 이제 국가도 국민의 답을 해야 된다라면서 가장 먼저 목표를 세운 게 이 삶의 질, 뭐 삶의 질의 변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앞세운 정책이 뭐 방금도 잠깐 보셨지만 일자리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16% 정도 인상을 했다라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이것을 확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로 말하면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 이런 뭐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좀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특히나 최저임금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소득 부분이랑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의 부작용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 민심의 동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발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간의 이제 보도들을 좀 묶어봤는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민들이 찾는 식당 음식값이 500원, 1,0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젠 2,000원대 김밥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들은 아예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7,530 오르면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더 올라갈걸요? 일하는 거의 한 7명 정도 되니까.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6.4%가 인상이 됐죠. 근데 황 의원님 저는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 뭐 북한 문제를 먼저 꺼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개헌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최저임금 문제가 신년사 거의 처음에 등장했단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8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대북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열광적인 지지를 하는 지지층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문제가 이 경제 문제거든요. 아, 특히 네. 이제 생활 문제랑 갈라지면서 바로 이제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죠.
뭐 임금이 올라간다.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항상 이런 좋은 의도가 경제 정책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좋아했지만 막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은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됐거든요. 네, 그 부담이 되니까 또 사람들을 많이 못 쓰게 되고 또 못 쓰게 될 뿐만 기존에 있는 사람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직장조차도 그나마 적던 많던 있었던 직장조차도 또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지지층도 동요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문제를 강조한 것은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겨냥한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게 손들고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 기자들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답변하다가 이 질문 의도와 좀 다른 답변하면은 말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데 물론 거기까지는 좀 못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뭐 이렇게 딱 뭐 정해진 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자유롭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 기자 오늘 기자들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사람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기자가 조금 이제 눈에 띄던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때 아닌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이거 궁금했던 걸 실제로 물었는데 그게 사실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질문을 한 기자인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 조선비제 박정혁 기자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아무래도 비교점이 참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뭐 신년 기자회견은 좀 소통형으로 이루어지고 싶다는 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청문회 모습인데 이제 기자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습니다. 저 영빈관인데요. 250명 정도 되는 내외신 기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손을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명을 하거나 저기 인상착의를 얘기를 해서 지명을 하는 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즉석으로 묻고 즉석으로 답하는 증문즉답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좀 띄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 지금 인형을 든 기자가 있었어요. 아. 그 소호랑이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부분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이 인형을 계속 들면서 좀 눈에 띄려. 기사로 표현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사실 이제 저 질문이 그런 건데요.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열성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사와 기자를 약간 소개를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름이 한번 오르면 그 기자에게 어떤 뭐 댓글 폭탄이라든지 메일 폭탄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기자도 아무래도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열성 지지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건데 저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저 기자는 메일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엽 기자잖아요. 조선비지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엽 이름 석자가.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좀 뭐 논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뭐 악플이 박 기자를 향해서 악플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뭐 어떤 질문에 그런 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뭐 더 나아가서 뭐 인신공격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아, 그래요? 자, 우선은 뭐 기자 이름 꼭 기억하겠다. 뭐 댓글이 무서우면 기사다운 기사를 써라. 뭐 그런 기사를 쓸 거면 아예 작가로 전향하라라는 등의 뭐 이런 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보여드린 그 댓글보다 상당히 더 심각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달라 눈앞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기자도 있었고 이제 자기를 호명하지 않았는데 몸부터 일어나는 기자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보라색 옷을 입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질문이 채택됐을 때 저랑 눈 맞춘 거 맞죠? 대통령님 이러면서 본인과의 그런 소통을 그런 강조하는 그런 기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수호랑 인형 든 분은 강원도민일보 기자인데 결국 질문했습니까? 그래서? 네, 질문했습니다. 아, 결국 질문했습니까? 전략이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인형 들고 나온 효과가 있었군요. 네. 예.
자, 근데 황성균 의원께서 오늘 저 기자회견 보시면서 굉장히 백악관 스타일이다. 뭐 역대 대통령들 한 번도 저렇게 뭐 기자들이 손들었는데 호명해서 한 회견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 그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 스타일에는 약간은 못 미친 것 같은데요. 이제 백악관 스타일에 보면은 그 백악관 기자들과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인간적인 컨택